오늘 교육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른 아침 이렇게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도 같이 현장에 계신 센터에 특별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오늘 진행되는 교육은 이제 여름방학, 캠프, 그리고 특강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저희 이제 그 러닝 패스 과정을 센터에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전체적으로 뭐 리포트서부터 그 다음에 연동된 과정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수 있는지, 관리 방법 등등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달드릴 항목이 많다기보다는 그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히 전달해 드릴 거고요. 교육 중엔 반드시 카메라 온 부탁드리고, 우선 이제 크게 방학 특강에 대한 안내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캠프 마지막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하나씩 온 해달라고 말씀드릴 때 부탁드릴게요. 지금 뒤로 갈수록 카메라 온이 안 돼 있고 이미지만 있어서. 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름방학이 요번에 한 3주 정도 되죠? 그렇죠? 대체로 지금 일정을 확인해 보면 7월 마지막 주 말일부터 언제까지냐 하면 한 8월 15일 이후 계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3주 정도 기간에 수업 스케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특강은 사실은 겨울방학보다는 조금 단기에 뭔가 학습적인 동기부여를 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그것의 학습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특강들을 많이 이제 개설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로 흥미 위주, 그렇죠? 저학년 아이들은 많이 좀 3주 동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수업, 또는 요 짧은 기간 안에 뭔가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수업들을 생각하실 텐데, 저희 지금 교육 스케줄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육이 전혀 이제 처음 신규 특강에 대한 것만 안내를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진행했었던 특강들은 추가 교육 일정으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건 지금 위쪽에 보시면 이제 그 미국 학교 그 그레이드 1부터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라이브 레슨 수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스피치 마스터스라는 이제 또 특강을 준비하고, 그리고 전국대회를 또 준비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분명 이제 전국대회나 발표회를 집중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센터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서 이 부분 올 여름방학 동안 진행하셔도 좋은, 그러기에 권장할 만한 기존 특강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항목을 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명칭을 조금 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Running Path with IT라고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Individual Tutor의 약자라고 봐주시면 돼요. 뒤에서 이제 그 특강에 대한 제목 소개는 다시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터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부분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학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3주 동안 수업을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확장 수업으로 안내를 드렸었던 Reading for Phonics나 Rhyme Time, 그리고 뭐 스템 채널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는 좀 교육 적용이 많이 안 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좀 일부 파악을 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좀 교육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었던 부분으로 좀 파악이 돼서 이번 방학을 계기로 이제 특강으로 개설한 것들을 정규 수업으로 2학기 때 연장해서 이제 어떤 수강료 부분이나 수업의 확장을 조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으로 이제 3주 권장 특강으로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세 가지 특강은 추후 일정으로 내일서부터 이제 하나씩 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름방학 특강 지금 이제 말씀드렸었던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시수라든지 금액 같은 경우에 이제 센터에서 선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은 고민해 보시고 개설하실 때 저희가 권장하는 이제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Reading for Phonics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 수업을 개설하여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2회 수업을 개설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보시고 개설을 하시되 분수 배정에 대한 것들은 조금 진도에 맞춰서 60분 3회 할 것이냐, 90분 2회 할 것이냐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라임타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그 단계가 낮거나 영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그 아웃풋을 끌어내고 인터랙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이 수업을 좀 권장하고 싶은데, 자, 이 수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2회 수업. 그래서 하나의 레슨을 2번에 나눠서 진행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60분을 기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몇 회차, 뭐 8회차를 짤 거다, 10회차를 짤 거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특강으로 했지만 2학기 때는 연결해서 확장 수업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수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스템 채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저희 이제 그 공터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전단은 사실은 부모님들께 나갈 안내문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어머님들께 이제 수업 소개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새롭게 이제 개설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원장님들께서도 정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고 안내문 페이지에 같이 넣으시거나 뭐 홍보용 또는 포스터용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의 유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 2가지 그 특강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터 인터내셔널 스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국제학교를 개설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 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단계, 권장 단계는 최소 GK005 이상인데 모든 GK005 이상에게 권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원어민 선생님하고 영어를 하는 것을 좋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좀 잘하는 GK005 아니면 그레이드 101 이상이 되어야지만 안정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선 공터 국제학교라는 과목이 있고 주 2회 60분 또는 90분으로 개설하실 수 있다. 자, 요 부분. 그 다음 2번째는 자, 프리미엄을 제가 붙였는데 이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붙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프로그램 안에 러닝 패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메인은 각 센터의 이 러닝 패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수업으로 어떻게 연계하고 이걸 토대로 어떻게 학생들의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러닝 패스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특징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프로그램 안내하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이 2가지. 하나는 이제 공터 러닝 패스 위드 IT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개별 튜터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경우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학교. 그래서 왜 국제학교라는 이름을 썼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그 이제 추가적으로 특강이 기존 특강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루에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 수업 전에 센터의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수업을 개설할 예정이고요. 지금 내일 6월 9일 금요일에 진행하는 수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전에 말씀드린 이제 Reading for Phonics, Rhyme Time, 그다음 STEM 채널 여기에 대한 수업 운영한 지난번에 이제 교육했었던 내용들을 그 비대면으로 오늘처럼 줌으로 송출할 예정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건 비대면 줌 라이브 수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 기존의 교육 영상들을 송출한 상태에서 이제 Q&A 시간을 갖고 정리하는 것이 이제 줌 영상 송출이라고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진행되는 것은 기존에 진행했었던 교육 영상을 토대로 우선 진행을 하고요. 앞뒤로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Q&A 파트, 그 다음 정리 시간은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 이제 11시에 개설이 될 예정이고 교육 영상이 한 50분이 조금 넘어요. 그리고 뒤로 이제 뭐 Q&A라든지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12시가 조금 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일정 체크해 두셨다가 이제 신청하시는 그
카카오톡 클래스 친구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해주신 센터들 이제 링크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그 교육 일정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올릴 예정이고, 주소 같이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되는 것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전국 스피치 컨테스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공터가 이제 발표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피치 마스터라는 특강에 대해서 특별히 진행해보지 않았거나 사전 정보가 없는 센터들이 사실은 조금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을 때는 좀 너무 이전에 진행한 교육 영상들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정비한 상태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월요일 날이 실제로 신규 강사 교육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체크하셨다가 이제 신규 선생님은 신규 수업을 듣고, 예를 들면 원래 기존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는 스피치 마스터스를 특강 교육을 신청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줌 링크는 다른 형태로 보내드릴 예정이라 각각 이제 월요일 날 들어오시는 경우에 신규 교육 링크인 건지 아니면은 특강 교육 링크인 건지를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지 과목에 대한 특강 수업이 개설이 될 거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스피치 마스터스라는 이 특강은 발표를 강화시키기 위한 아이한테 이제 유창성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표현력을 좀 증가시키려고 하는 특강이기도 하기 때문에 센터 안에 혹시 원어민 선생님들이 없으셔서 또는 그런 지도를 좀 더 집중적으로 받고 싶다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하고의 1대1 또는 1대 N, 1대4 이렇게 지금 그룹 수업으로 연결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케줄표와 함께 이제 전체적인 시간, 수강하실 수 있는, 신청하실 수 있는 시간표도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스피치 마스터스 특강은 각 센터에서 개설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게 사실은 방학 때만 진행한다기보다는 상시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교육을 들어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전체적인 교육 일정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드렸고, 이제 하나씩 특강에 대한 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러닝 패스예요. 저희 공터 영어만의 특화된 다른 영어 프로그램 학원엔 없는 공터 영어의 고유의 최고품격 러닝 패스를 소개하도록 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운영센터들이 제공받고 있는 저희의 프로그램이에요. 러닝 패스라는 거는.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오는 학습의 장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조금 더 1대1 튜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밀도 높게 완성하는 것이 이제 공터 러닝 패스 위드 인디비주얼 튜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초개인화 맞춤 학습을 진행하고 거기에 1대1 우리 아이만의 원어민 선생님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학습을 기준으로 아이가 학습을 받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제 교재에서 교육을 진행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내를 할 때도 그렇고, 교재 안에도 그렇고, CCSS 지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원장님들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프로그램과 함께 연결돼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CCSS가 무엇인지 브리핑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CCS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ommon Core State Standard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는 미국 정규 교과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그래서 미국 정규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다. 자, 이 이야기인 즉슨 교육부는 어느 나라이든 이제 교육부에서는 그 학년마다 배워야 하는 학습의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기준들을 Common Core Standards, 미국은 이렇게 부른다라고 이해하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한 주가 있죠. 그리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각각의 교육청마다 각 주의 교육
뭐 부서마다 운영하는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주마다 아이들이 각 그레이드에서 배워야 되는 항목들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기준표가 CCSS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좋고요. 그 부분을 부모님들께 상담하실 때도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수는 도대체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교과 과정을 설명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되겠다? 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그 학년마다 반드시 배워야 하는 그 영역별 학습 포인트, 스킬의 포인트를 어떤 식으로 그룹을 지었고, 자, 그 그룹이라는 것이 지금 RL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L은 리터러처죠. 그래서 그 리딩이라는 독해의 영역에서 이제 특히나 문학 작품을 이해할 때 필요한 학습 스킬이라고 해서 이제 RL 몇 점 몇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과목 안에서 학습을 할 때 이것이 무엇의 약자인 것이냐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상담하실 때도 전문성이 조금 더 느껴지실 부모님들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RI라는 것은 뭐냐? I는 informational text, I 그 information의 약자인데요. 결국은 그 비문학 작품인 거죠. 정보성 글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스킬. 그걸 나타내주는 약자라고 봐주시면 되고, R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딩, 독해를 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독해 요소를 배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스킬들을 알려줄 때 앞쪽에 RF라는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L이라는 거는 랭귀지, 그 어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언어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이 어법이 맞아요. 그래서 범위가 훨씬 넓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킹하고 리스닝의 약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W는 텍스트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라이팅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우리가 그 CCSS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약자들을 익혔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그 어떤 기준으로 학습하는지 표와 함께 보여드릴게요. 많이 보셨던 그 페이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담회 진행할 때 또는 뭐 저희가 교육을 진행할 때 제가 다른 페이지는 쓰지 않고 해당 이미지를 동일하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뭐 그레이드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 설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자료들은 뭐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얼마든지 외부에서도 찾으실 수 있겠지만 이 기준표에 대한 내용 이해가 그렇기 때문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가장 상단에 보시면 이제 유치 과정에서 킨더가든 이제 유치부 학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배운다. 그리고 가장 위에 보시면 Reading Standards for Informational Text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얘는 무슨 과정인 거예요? 실제로 I의 그레이드별로 학습해야 하는 스킬에 대한 정리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쵸? 여기서 RI가 맞죠? 앞에서 요약해드린. 그러면 유치 과정에서 미국 아이들은 이런 거 배워요 라고 지금 정리해 준 거고요. 그레이드 1에서는 이런 거 배워요 라고 정리해 준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아까 보셨던 이 페이지 각각의 이 과정, 이 스킬들, 여기에서의 디테일한 스킬들이 지금 이렇게 그레이드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겠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조금 그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교재에도 분명히 앞쪽에 이제 그레이드 원서부터는 목차 쪽에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유닛 시작하는 첫 간지 페이지에 들어가져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RI 2.8, 뭐 RI 3.1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 항목들을 어디서 가져왔냐? 여기 기준표에서 가져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그 스킬을 이제 미국 학교에서 배우는 거다. 그리고 우리 본문은 이 스킬을 토대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떤 식으로 2.8이라는 걸 표현했냐? RI니까요. 이제 비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스킬을 배운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2는 그레이드, 학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8이라는 수치는 각각 이 스킬을 지금 9개, 10개로 나눠놨는데 뭐 예를 들면 거기에 8번째 스킬,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걸 배웠다. 얘가 어떤 그 단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진 않으셔도 돼요.
1이 높고 8이 낮아. 아니, 8이 높고 1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스킬이 몇 가지. 이건 반드시 이제 이런 스킬들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중에 8번째 스킬, 얘를 배운 거다라고 구분하는 구분값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단계를 나눈다라는 건 그레이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CCSS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개념학습이었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 공터 친구들이 이러한 과정에 맞춰서 각각의 단계, 자기 단계 학습을 하고 있어요. 그레이드 101 또는 뭐 GK005 그 다음에 뭐 203 이렇게 학습하고 있는 것들은 이 기준표에 맞춰서 저희 공터 친구들이 학습을 따라갈 때 적절하다, 적당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이제 배우고 있는 본문과 함께 연결시켜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러닝 패스라는 걸 얘기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러닝 패스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학습의 맞춤 학습 그 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야기는 아이들은 짜여진 코스 안에서 이러한 스킬들을 배워서 넘어왔겠죠. 그렇죠? 이러한 코스 안에서 그레이드별로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스킬들을 배우고 교재에서도 해보고 어치먼트 테스트도 보고 그러면서 검증하면서 레벨이 올라갔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중에 어떤 특정 파트들은 아이들이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예를 들면 추론하기 파트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울리는 것들을 넣어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면 내가 그레이드 3에서 배웠던 추론 파트는 조금 어려웠지만 어쨌든 어찌어찌 넘어갔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들이 있어. 그럼에도 어떻게 돼요? 학교 수업은 그냥 짜여진 진도에 맞춰서 진도를 쭉 따라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그게 실제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뭐 영어 프로그램이나 영어 수업이 아니라 수학 수업을 하든 그다음 뭐 과학 수업을 하든 클래스 수업을 할 때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 저희의 그 단계별 학습, 짜여진 코스 학습들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학교에서 실제로 듣고 있는 수업들이 그룹 수업으로 짜여진 진도에 맞춰서 나가는 수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러닝 패스는 뭐냐? 그렇게 각각각 학습을 하면서 채워 나갔는데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거야. 아이들한테는 부족한 게 있을 거야. 그 부족한 파트들을 분석해내는 테스트가 필요해요. 분석해서 아이한테 부족한 거, 그간 예를 들면 나는 5학년인데 3학년 수준의 특정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거기를 채워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의 러닝 패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자, 러닝 패스는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단계에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또는 더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주는 그러한 찾아내서 그 학습을 맞춰서 초개인화로 맞춰서 학습할 수 있는 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저희의 러닝 패스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테스트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예상해 주셔야 돼요. 맞죠? 테스트 보지 않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제가 한번 드릴게요. 아이가 그 어떤 스킬에 대해서 이해했다라고 하면 스킬을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공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레이드 1 아이들한테 이제 막 킨더를 끝내고 그레이드 1에서 막 학습을 막 이제 인풋하고 아웃풋을 막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얘네들에게 이러한 과정이 도움이 될까? 그렇지 않겠죠. 그죠? 자, 저희가 러닝 패스 테스트 지금 보시는 것이 학생 페이지예요. 저희 원장님들께서 이제 아직 오늘 처음 보시는 경우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 자, 이 페이지는 어느 학생들에게 보이는 페이지냐 하면 적어두셔야 돼요, 혹시. 자, 그레이드 2 이상의 학생들은 전부 다 GT Honors Club에 들어가면 러닝 패스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열려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센터의 아이가 GR2 이상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의 아이디로 들어가서
러닝 패스를 클릭하면 거기에 자동으로 테스트는 이미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전체 교육을 하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에 대한 거, 저희 관리자 시스템이랑 이제 연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완벽하게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딱 연결이 됐을 때 말씀드리려고 지금 전체 공지는 사실 못했고 이번 특강 시점에 맞춰서 반드시 하고자 이제 세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요. GR2 이상이 되는 아이들은 모두 다 지금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기존 공터 1.0에서는 사실은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무료로 다 오픈을 해놓은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한테는 무엇이 생겼냐면 내가 기본 수업 이외에 얘를 활용해서 학습의 밀도를 높이고 조금 더 관리하면서 어떤 수익적인 부분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설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과정들이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수업과 연결되는지 이제 설명 하나씩 드릴게요. 그 러닝 패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3개의 과목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래서 Math, 그 다음에 Language Arts, 그 다음 Reading 이렇게 3과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이제 테스트가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학습 관리가 되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보는 테스트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간단히 테스팅을 해본 거고 그레이드 1으로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If you are hot, do this. Eat ice cream. Put on a hat. Click the sentence that should be added. 자, 지금 이 학생이 보고 있는 테스트는 랭귀지 알츠 과정이에요. 리딩이 아니에요. 랭귀지 알츠 과정이고요. 랭귀지 알츠 과목에서 실제로 평가하는 거는 그래머적인 요소하고 라이팅 스킬 이 2가지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한 걸 정리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리포트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릴 예정이지만 랭귀지 알츠는 지금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테스트 보는 그 평가받는 유형들이 그래머를 묻더라도 어떤 간단한 문장 안에서 내용을 이해했는가 또는 단순 그래머 유형의 형태로 테스트가 세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문제를 맞추면 테스트를 잘 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그래서 그 그냥 분석 툴인 거예요. 그 AI가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친구가 이 문제를 맞췄으면 자동으로 다음 유형 틀렸어? 그럼 내려가. 또 틀렸어? 더 내려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 건지를 계속 찾아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랭귀지 아츠라는 이 과목 자체는 그 실제로 랭귀지라는 파트가 어법적인 요소들, 그다음 어휘 이런 식으로 물어볼 거고 그다음 두 번째가 라이팅 스킬에 대해서 물어볼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유형은 제가 이미지만 캡처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중간 이 문장을 이해하고 연결어를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 선택하면은 여기에 어울리는 연결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난이도가 되게 낮진 않았겠죠. 풀다 보면 이 친구가 올라갔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긴 지문과 함께 문제를 풀었겠구나라고 예상하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아이가 문제를 풀면서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요. 이 친구가 문제를 풀 때 33번 문제까지 이제 풀게 됐는데 거기 안에 결국은 어떤 글을 이해하거나 간단히 내용 이해한 상태에서 적용하는 문제까지 총 33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고 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적표가 나오게 돼요. 사실 센터에서 만약에 테스트를 진행했다라고 하면 바로 기록이 분석이 돼서 리포트는 바로 생성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기존에 저희가 이제 이 테스트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 테스트를 진행했었던 센터들은 우리 센터 지금 테스트 다 끝났으니까 리포트 체크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플러스 친구로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관리자 페이지하고 연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자, 지금은 이제 저희가 1부 3분의 1 센터를 지금 연동시켜 놨고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모든 센터 지금 그레이드 2 이상이 있는 센터들은 다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육의 목적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직접 우리 센터에 딱 떠오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먼저 테스트 적용해보고 얘를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2학기에 수업을 개설할 건지 이런 플랜을 짜보시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를 본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파트별로 조금 이렇게 끊어놨어요, 리포트를.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뭘 얘기하는 건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친구가 지금 테스트를 보면서는 33문항을 풀었고요. 각각 문항을 어떻게 맞췄고 틀렸고 어떤 식으로 지금 촘촘하게 체크해서 올라갔는지 분석했죠. 33개의 문항이 수준이 맨 처음에 이걸 기준으로 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맞추면서 올라갔어. 그러니까 원장님들께서 갖고 계셔야 되는 어떤 그 정보와 또는 자부심은 뭐냐면 외부에 이런 영어 프로그램은 사실은 없어요. 아이가 어떤 영역별 스킬이 부족해서 아이한테 초개인화로 맞춰줄 수 있는 문제집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냥 문제집 한 권을 사서 그 문제집을 풀릴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부족한 스킬을 훈련시킬 수 있는 문제집은 사실 없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다? 공터에 있다. 그래서 이걸 아이들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수업하는 거 외에 플러스 확장으로, 그 다음에 학습 다지기로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야겠다라는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제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각각 33문항을 풀고 아이가 이제 그 하단에 리포트단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귀지 알츠는 이제 기본적으로 언어법에 대한 걸 분석했기 때문에 그 각각 아이가 테스트 본 것이 이제 그레이드별로 뭐 킨더 문제도 풀었고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4까지도 아이가 문제를 풀었는데요. 그 문제를 푼 과정의 그 유형들을 보시면 뭐 예를 들면 noun, 뭐 punctuation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결국은 뭘까요? 어법적인 요소들을 묻는 유형이 세팅됐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러하고 그래머도 단답형 문제, 그러니까 그래머 유형으로 단답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낮은 단계일수록 예를 들면 스위치 같은 것들, 명사의 복수형을 이해하는가 이런 문제 유형, 그 다음에 여기 시제에 맞게 과거형 동사를 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에서 던져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랭귀지라는 이 파트에서 테스트를 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팅 파트는 실제로 우리가 글을 쓸 때 이제 아이가 이해해야 되는 스킬에 대해서 사실은 배웠을 거고요. 그 보셨던 것처럼 그런 유형을 객관식으로 문제화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라이팅이라고 할 때는 스킬보다는 또 무엇이 또 중요해요? 실제로 아이가 글을 써보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적용시켜보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업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제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요 과목은 간단히 그러면 랭귀지 알츠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리포트까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머지 리딩 과목들은 어떤지 조금 영상을 한번 이렇게 캡처해 What 봤고요. is the opposite of sit? 그래서 요 영상은 다 보긴 좀 어려우니까 네, Press the 요런 speaker button 유형이에요. and listen to the story. 자, 리딩이라는 과목을 테스트할 때도 보캐블러리 파트를 시험 보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캐블러리는 뭘 묻냐면 그 독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어휘 수준, 뭐 예를 들면은 프리픽스나 서픽스 뭐 이런 것들을 아이가 얼마큼 이해하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테스트에 세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확인하는 것들이 이제 그 리딩 스킬, 이게 비문학글이야 또는 이제 문학 작품이야.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분석하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에서 묻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제 유형이 세팅이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 같은 경우, 자 예를 들면 매스는 기본적으로 학년이 높을수록 사실은 잘할 거예요. 3개 과목 중에. 만약에 매스를 제일 못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는 내가 지금 미국 3학년이에요. 그러면 테스트가 세팅된 건 3학년 수준의 수학이 문제가 이제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 자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단답형 문제도 있지만 문장을 이해해서 풀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문장 이해 못해도 이거 표만 봐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쵸? 묻고 있는 게 여기가 이거 답을 찾으라는 거 같네? 그럼 더하고 19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러닝 패스에서의 그 매스 과목의 역할은 그거예요. 노출. 그래서 아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영어를 표현할 수 있게끔 너의 목적은 이걸 훈련하는 것이다가 제일 중요해요. 이 연산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지만
이 연산 문제를 가지고 역으로 지금처럼 문장 센텐스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적겠죠. 이 정도 수준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의사소통이 일반적으로 되는 아이들일 거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과목은 우선 그 각 그레이드에서 해야 될 그 지정된 그레이드로 테스트가 3개 과목이 세팅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스를 메인 학습으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3개의 과목 중에는 리딩하고 랭귀지 알츠를 중심으로 하되 매스의 장점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그걸 병행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긴 하다. 근데 학년이 높을수록 시간에 쫓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들이 리딩하고 랭귀지 알츠 이 2과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학생들이 러닝 패스 과정을 이제 테스트 본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공터에서 그레이드 303을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지금 이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냈어요. 자, 그럼 찾아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가 그 결과에 대한 안내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화면에 아직 그 PPT가 보이시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잠시만요. 자, 관리자 페이지. 이제 교육을 들으실 때는 조금 집중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매뉴얼 토대로 관리하실 때 보시면 되고요. 어느 쪽에 있는지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잠시 시간을 주시면 화면을 좀 복제할게요. 이쪽 페이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디였죠? 학습 관리, 죄송해요. 학습 LMS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보이는 항목은 다르실 수 있지만 러닝 패스라는 것이 열려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러닝 패스가 연결되어져 있는 센터는 어디 센터라고 봐주시면 되냐 하면 우리 학원에 GR2 이상의 학생이 있어. 그러면 거기 페이지가 열려 있을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페이지가 바뀌셨죠, 화면이? 그죠? 자, 여기 페이지가 그 말씀드린 러닝 패스 관리자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미국 학교인데 그 우리가 실제로 아이들이 돌다리에서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랭귀지 그 랭귀지 스쿨 맞죠? 우리 그 캐럿 쌓는 거 갑자기 헷갈리네. 그 랭귀지 스쿨에서 하는 미국 학교가 아니고 러닝 패스 과정을 따라오는 친구들 또는 미국 코스 과정에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좀 사전에 내용을 보거나 정보를 좀 얻고 싶다라고 하는 원장님들께서 들어오시는 페이지예요. 그 저희가 그 각각의 센터에게 지금 이런 로케이션을 만들어 드렸고 그쪽으로 이제 바로 열어서 확인하고 확장시키실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다 열려 이제 이렇게 연동되려면 GR2 이상의 학생이 있는 센터가 오픈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전에는 우리 센터엔 GR2 친구가 없었는데 이번에 GR2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가 보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수동으로 다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로케이션을 다 센터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 GR2 있는데 연동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 본사 쪽으로 문의를 1차적으로 주셔야 저희가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자, 이제 우리 센터는 지금 GR2 이상의 학생들이 있어. 그러면 있는 센터들 중에 3분의 1 먼저 연동이 진행됐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최종 전체 연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연동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보이고 연동이 되지 않은 센터는 어떻게 보이는지도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센터는 연동이 된 센터예요. 그래서 연동이 된 센터들은 어디를 보면 되냐면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테스트를 봤어. 그럼 리포트가 바로 그쪽에 뜰 수 있게끔 세팅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지금 이 각각 과정들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어디로 들어갔지? 어디서 리포트를 받지?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을 조금 정비해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올리려고 하고 이게 사실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린다고 해도
좀 어려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파트를 잘라서 그냥 짧게 너무 많이 말고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올려드릴 파트는 리포트를 보는 거, 그 다음에 테스트, 러닝 패스 과정을 어디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딱 두 가지 유형으로 먼저 매뉴얼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테스트를 봤다라고 하면 지금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각각각의 메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이 매스, 리딩, 랭귀지 알치 세 과목을 테스트 본다고 했는데 그 중에 리딩을 봤어. 그러면 리딩이라는 과목을 클릭하세요. 테스트를 봤다라고 하면 이 세 개 과목 중에 아무거나 사실 하나를 클릭하시면 돼요. 완료된 테스트 하나를 클릭하세요. 자, 그래서 내가 리딩을 이제 클릭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다이그노스틱스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진단평가서가 있을 것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자, 이제 진단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스크롤 다운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봤었던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평가를 1년에 4번 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7월 1일이 되면 아이들의 학습관에 러닝 패스를 잘 학습하던 아이들도 첫 페이지에 테스트가 다시 뜨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어머님들도 궁금할 수 있고 원장님들께서도 이거 진행하면서 조금 분기평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아이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각각각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테스트가 자동으로 뜰 수 있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테스트를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니까 이 테스트를 분기별로 누군가 봤으면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럼 테스트 봤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는데 지금 연결되어져 있는 학생들의 이름이에요. 이 단계의 학습이 가능한 아이들, 그 다음에 뭐 테스트를 본 아이들, 그래서 등록된 이쪽 센터로 저희가 그레이드 2에 해당하는 아이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입반을 시켜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뜨게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여기에 이 학생이 테스트를 봐서 여기 평가된 표가 하나 보이죠? 그럼 저는 학생 이름을 눌러볼게요. 자, 어디까지 왔었냐? 우리 3개의 과목 중에 테스트가 완료됐다면 아무 과목이나 먼저 클릭하시고 여기 진단서를 보러 들어왔고요. 진단서를 보러 오면 이제 연동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모두 여기에 보일 거다. 그러면 보였을 때 테스트 기록이 있다면 이렇게 뭔가 수치가 나와 있을 거고 그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테스트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클릭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실제로 테스트 3과목 중에 뭐만 봤냐면 리딩만 본 친구예요. 되셨을까요? 리딩만 봤죠? 테스트를. 그래서 리딩 테스트를 받고 그 이제 테스트를 분석하는 이 평가서는 총 4장의 페이퍼가 나오게 될 거예요.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서 첫 번째가 오버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스매틱스, 그 다음에 리딩, 그 다음에 랭귀지 알치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분석표가 나올 거고요. 지금은 오버뷰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그 개요표라고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스테이스가 3개의 과목 테스트를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각각 과목에서 봤었던 그 기본적인 그 표들 이제 어떤 식으로 봤는지 여기 첫 페이지에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태로 테스트 3개를 완료했다면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센터의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께서는 뭘 생각하셔야 되냐? 이 리포트를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우선은 상담할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버뷰 페이지에서는 딱 4가지의 포인트만 잡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학생이 본 테스트는 실제로 이 3개의 과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원장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예요. 그죠? 이 수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그죠? 1011. 자, 얘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평가를 하고 나서 그 평가를 분석할 때 그 기준표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 범위를 정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와 있냐를 이제 평가할 때 그 스케일을 이 테스트, 지금 CCS 테스트는
500에서 1500의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되셨을까요? 500에서 1500 사이에 이 수치로 아이가 어느 수준인 건지를 표시해 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500에 가까울수록이 아니겠죠. 1500에 가까울수록 아이는 학습을 잘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설명드릴 때, 이 수치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수치이고요. 500부터 1500 사이에서 평가가 됐다. 1500에 가까울수록 아이가 잘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제 여기를 말씀드리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내셔널 퍼센트 랭크라는 게 있어요. 랭크는 뭐예요? 순위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수능을 보게 되면 상위 몇 프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찬가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평가는 저희 공터만 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학교, 국제학교, 뭐 홈스쿨링 전부 다 실시간으로 아이들 테스트를 봤을 거고, 그 테스트를 완료한 아이들 사이에서 몇 번째 랭크 됐는지, 어느 정도 수준인 건지를 수치화시킨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상위 1% 하면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랭크는 낮을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클수록 잘한 거예요. 그래서 86번째 6등이다가 아니라 상위 몇 프로로 보시면 돼요? 14%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역순으로 보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머니 우리 땡땡이가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면 여기 페이지를 설명드려요. 이제 마지막 파트만 설명이 남았어요. 자, 제가 뭐뭐 설명드렸어요? 여기 오버뷰 페이지에서 이 세 개의 과목이 각각 어떻게 테스트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 수치는 무엇을 나타낸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이 과목이 상위 몇 % 정도 된다. 랭크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 라는 것까지를 설명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각 과목에서 이렇게 막대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설명드려요. 이렇게, 여기. 자, lowest LPG라고 나와 있는데요.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게 무엇의 약자인지 LPG의 약자가 나와요. 그러면 자, Learning Path Entry Grade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이 학습을 할 때 가장 낮은 그레이드 어디부터 시작할 거다라는 거를 짚어준 거예요. 예를 들면 테스트가 실시간 문항 반응이 적용된 테스트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레이드 1이었어. 그래서 그레이드 1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올라가서 그레이드 4까지 봤어? 그러면서 분석을 했는데 그레이드 1은 할 게 없대. 그러면 여기 로이스트 LPG는 그레이드 2로 나올 거예요. 2의 어떤 특정 지점. 아이가 분석했을 때 가장 낮게 시작하는 그레이드 수준은 여기입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를 설명하면 여기는 더 설명할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시면 돼요? 각각 과목별로 어떤 영역이 조금 어떤 테스트가 진행됐고 어디가 조금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질 거다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리딩 과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버뷰 페이지 설명이 끝나면 과목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면 되고 이제 리딩을 기준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PPT에서 보셨던 페이지일 거예요. 자, 전체 500부터 1500 이 범주 안에 아이는 이 정도 상위권에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86번째 수준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이 친구가 테스트를 몇 문항 풀었냐면 28문항 풀었어요. 왼쪽 하단에 아이가 문제를 푼 문항 수가 나와 있고요.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푸는 동안 총 몇 분이 걸렸는지가 나와요. 이건 실제로 지금 제가 푼 것 같지는 않은데 65분이나 걸렸다라는 건 딴짓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65분이 걸리지 않고 아이들은 테스트 지금 평균 시간이 20분에서 35분 사이예요. 문항 수도 몇 개 정도, 이게 그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5개에서 한 35개 사이의 범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특정 센터가 전체 그룹 아이들을 테스트를 요청하셔가지고 세팅하고 본 적이 있는데 동시에 시작했지만 애들마다 문제가 다 틀리니까 애들이 선생님 왜 저만 많이 풀어요? 막 이런 문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저희가 맞출 수는 없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테스트를 끝내면 이제 요 문항수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테스트 보는 시간은 절대로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40분을 한 과목 때는 절대 넘기진 않더라고요. 그럼 65분은 딴짓한 거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게 부모님들이 받아보시는 PDF 파일에는 이렇게 안 보이지만 만약에 방문 상담하실 때는 활용하시면 돼요. 어머니 아이가 1번 문제는 지금 이러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해결할 때 56초가 걸렸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문제는 어떤 유형이죠? 틀린 문제를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틀린 문제는 못 봐요. 문항이 너무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뽑아온 거기 때문에 문항을 기록하지 않고 아이가 학습했었던 러닝 패스들은 기록이 그래서 남아있긴 해요. 근데 레벨 테스트 본 건 기록이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냐? 틀린 문제는 뭐예요? 어머니 틀린 문제의 유형은 지금 이제 미국 2학년에 이러한 영역들을 봤고요. 아이가 이 문제가 좀 어려웠나 봐요. 해결하는데 4분이나 걸렸네요. 그렇지만 틀렸네요. 뭐 요 정도 설명까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서 각각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문항이 어떤 유형이었는지까지는 보실 수 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 진행하냐 하면 자, 여기 아까 보셨던 그 CCSS 기준 중에 뭐 RF, 그 다음에 L, 이런 거 RL, RI 다 기억하시죠? 자, 거기에 대한 스킬들을 뭘 평가했냐? 자, 제가 뭘 눌렀어요? Expand All을 눌렀죠? 그래서 각각 항목들을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펼쳐졌어요. 자, 이렇게 펼쳐진 상태에서 아이가 실제로 이 과정이 몇 학년 수준이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 몇 문항이 세팅됐는데 몇 개를 맞췄는지를 여기에서 분석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Reading Foundations 필요한 과정들은 이 4개 항목들을 평가했는데 총 6문항 중에 5개를 맞췄고요.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하나 틀린 것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Language and Vocabulary라고 나와 있는데 Shades of Meaning 뭔지 아시죠? 저희 컨텐츠 안에서 그쵸? 이 단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에 쓰는지를 알려주는 저희 이제 그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언어를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배워야 하니까 독해를 할 때 자, 그런 부분들이 뭐랑 또 연결될까요? 단계가 올라가면 이제 어휘 추론 같은 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실제로 이제 평가한 거예요. 각각 그레이드별로. 그래서 같은 주제이긴 하지만 얘는 킨더 문제로 킨더 유형이 세팅됐고 그레이드 1 수준으로 한 번 더 물어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요렇게. 자, 그러면 그 리딩 리터러처에서는 뭘 한 걸까요? 리딩 스킬에 대해서 각각 이 스킬을 얼만큼 이해했는지 몇 학년 수준으로 했는지 여기를 평가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리포트를 과목별로 설명할 때 진행하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께는 이게 예를 들어 뭐 학부모 앱에서 보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전달할 땐 반드시 파일 형태로 어머님이 요청하시면 파일을 보내드려야 하겠죠.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원장님들께서 어떻게 보내주냐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아실 수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쪽에 프린트를 누르시고요. 자, 프린트를 뭘로 바꾸셔야 돼요? PDF로, 인쇄가 아니라 PDF 저장으로 바꾸시면 되고 각각 옵션을 체크한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PDF 파일을 내가 인쇄를 변환을 해요. 그런데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자, 여기 이 스킬들의 Expand All을 누르지 않은 상태로 하시면 이거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세부 항목을 테스트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뭘 눌러주시고 Expand All을 누르고 그 다음 프린트를 눌러주시면 모두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고요. 제가 만약에 그걸 누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이냐면 굉장히 짧게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그 스킬들을 Expand All 누르시고 그 상태에서 PDF 변환이 중요하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 부모님들께 이제 zip 파일 묶어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리포트를 보는 방법까지예요. 자, 질문이 혹시 있으셨을 수 있지만 질문은 조금 이따가 정리를 할게요. 자, 11시 2분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조금 잠시 공유를 멈추고 이제 관리 페이지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먼저 제가 해당 관리 페이지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사용하고 계신 센터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테스트 본 아이들의 이런 리스트가 쭉 보이실 거고 테스트를 본 상태에서 아이가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자, 학생이 테스트를 봤다? 그러면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다. 어디가 포인트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테스트를 봤을 때 세 과목 중에 어느 과정이 가장 점수가 낮냐 하면 리딩 영역이 낮아요. 그리고 저희 원장님들께서 만약 외부 학원, 타 학원에서 좀 단계 높은 아이가 상담을 왔어요. 그러면 이 러닝 패스를 소개해 주세요. 어머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자기가 다른 학원을 보내봤을 때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원의 방향과 내용들이 맞는다라고 할 때는 테스트 신청부터 사실은 먼저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세 과목을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기준으로 상담할 때 일반적으로 랭귀지 할 수 있는 어법적인 요소들을 물어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높거나 단계가 높을수록 여기가 더 점수가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리딩 스킬에서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수학은 세 과목 중에 가장 잘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완벽하게 이제 그 맞춤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어머니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학습에서 문법적인 한국적인 문법적인 요소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수준도 이 정도니까 문제를 잘 푼 것 같다. 풀었을 거다. 그런데 독해 스킬은 다른 거다. 해가지고 분석적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 테스트를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 페이지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자 이제 아이고 지금 그 기록을 보는 페이지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름을 클릭해서 넘어가거나 그 다음에 과정을 이렇게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고요. 제가 다시 메뉴바로 왔어요. 여기 메뉴바. 자,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러닝 패스 학습을 시작했어. 진도를 나갔어요. 자, 그러면 리딩 과목의 러닝 패스를 학생들이 각각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자 할 때는 자, 그 진단서를 끊기 전 바로 옆에 러닝 패스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학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이 과정들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될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아이들이 지금 이 과정들을 세팅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여기 친구들은. 자, 그러면 지금 테스트를 보고 아직 학습 시작이 안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널리지 맵으로 가볼게요. 자, 다시요. 과목을 선택했고요. 러닝 패스를 들어오면 아이들마다 분석된 이제 그레이드 2부터 여기는 시작해야 돼라고 분석한 그 과정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학습을 완료하고 있는지 각각 과정이 다 보여요. 저희 관리자 페이지랑 개념이 비슷하죠. 자, 그래서 각각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들이 색깔로 표시가 되어져 있을 거고 왜 저희 이제 LMS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만약에 해당 과정을 클릭하면 아이가 무엇을 배우는지 프리뷰 기능이 있고 하잖아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아이들이 강의로 세팅되어져 있는 무슨 내용을 배울 건지 클릭하면 프리뷰로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여기가 되게 중요해요. 자, resources라고 해가지고 학습 자료들이 있는 레슨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구조는 뭐냐 하면 레슨 스킬을 먼저
듣고요. 이건 많이 익숙해요. 저희 학습관에도 스킬을 배울 때 이렇게 강의 스킬이 먼저 소개가 되고 그다음 프랙티스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을 듣는다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의를 하나 개념 강의를 들었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문제 적용하는 문제 유형이 세팅됐을 거다. 여기는 우리 지금 학습관에도 기본적으로 돌다리의 스킬을 하고 나서는 프랙티스를 세팅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희 이제 그 러닝 패스의 차이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기본 저희 과정에서 제공하지만 아이가 레슨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풀고 마지막에 마스터 퀴즈까지 풀게 되는 게 다른 거예요. 구조가. 이 개념을 이해했다면 최종적으로 진단평가는 마스터 퀴즈에서 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다르고 마지막으로 마스터 퀴즈까지 풀게 되면 얘가 이 학습을 재학습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레벨로 넘어가도 되는 건지까지가 연결돼서 다음으로 자동 학습이 세팅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 얘랑 연결되어져 있는 그 워크시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적용 훈련을 할 수 있는 다른 유형의. 자, 그러한 워크시트가 여기 이렇게 리소스라고 써 있는 그 탭을 클릭하시면 제공이 되고요. 자,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사실 아이들한테 인터랙션 하면서 적용하는 수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들마다 다 진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들마다 그 과정을 따라가면서 리테이크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리뷰해야 되는 것들이 자동으로 다시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게 돼요. 그럼 거기 재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센터에 선생님은 한정되어져 있고 1대1로 봐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클래스를 연결시켜서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학습이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겠죠. 그게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국제학교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개념 조금 이해되세요? 러닝 패스? 기본적으로 러닝 패스는 그레이드 2부터 세팅되어져 있고 테스트를 본 상태에서 부족한 파트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한테 맞춤형 학습으로 실시간 반응, 문항 반응이 적용된 채로 학습이 진행될 텐데 혼자 진행하는 과정이 어때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재학습이 필요한 건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었을 거다. 그러면 그 학습을 누가 채워줄 수 있다? 내가 채워주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과정들은 뭔가 충분한 설명을 원어민 선생님 내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저희의 인터내셔널 스쿨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가능한 게 러닝 패스 프리미엄 클래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아이들이 이 레슨마다 스킬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스킬을 학습했냐에 따라 프리뷰나 리뷰의 그 영상 컨텐츠도 다르고 워크시트도 다르고 거기서 확장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주제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하면 더 다양한 어떤 그 매터리얼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여기도 세팅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아이한테 많이 적용하고 활용하고 이제 많은 그 디스커션도 해보고 하는 시간이 이제 수업 중에 본 수업 중에는 세팅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었는지 잠깐 질문을 체크하고 갈게요. 그 가장 최신 질문부터 보면 자, 관리자 레벨을 GR2로 해두면 연동이 되나요? 우선은 학생 기준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학생 기준으로 GR2에 연동이 된다. 그 다음 테스트가 아이들이 학습을 마친 후 그동안 다루고 있는 문장 어휘, 문법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그 우선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보는 이 테스트 자체가 그동안 다루었던 문장, 어휘, 문법을 바탕으로 구성됐냐라는 질문은 제가 이해한 걸 다시 재설명드리면 저희 공터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자, 이런 과정이에요.
학생이 그레이드 2를 지금 학원에서 학습을 하고 있어요. 뭐 2003, 2002, 2021을 학습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스트는 어딜 봐야지 의미가 있죠? 바로 아래 단계를 완료했다. 이 센터가 그레이드 2를 지정한 건 그레이드 1 학습이 완료됐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겠죠.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는 바로 그레이드 1 과정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동안 다루고 있는 문장이었냐? 만약에 공터 친구가 그레이드 1부터 쭉 학습으로 했다라고 하면 다루고 있었던 내용들이 맞겠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터의 코스 과정 안에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 스킬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운 것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지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이 됐고 그걸 이 문제를 풀면서 학생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문항 반응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사실은 학습자에 따라 다르고 학습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장님들께 저희가 지금 이제 이걸 세팅할 때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1을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 학생이 단계가 예를 들면 지금 그레이드 4를 하고 있어. 403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레이드 1부터 테스트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디로 세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레이드 3으로 세팅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청해 주셔야 돼요. 레벨 변경에 대해서. 그 지금 그레이드 변경은 센터에서 진행이 어렵고 이제 저희 관리자만 할 수 있는 상태예요. 최고 관리자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들은 플러스 친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이제 적용해서 적용되면 안내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레이드 2, 그레이드 1부터 해도 상관없고요. 그레이드 301 하는 아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예를 들면 4점대, 30대 후반 아이들 그레이드 변경 요청하시면 이제 그레이드 2로 바로 아래 단계로 레벨 조정해가지고 테스트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다.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재학습하는 학생들의 경우 프리미엄 클래스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매칭되는 학생들은 개별 수업인가요? 그룹 수업인가요?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서 그 과정을 설명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지만 정해진 답은 개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룹은 그럼 뭘 활용하면 되는지도 안내를 드릴게요. 그 실시간 문항 반응으로 부족한 부분은 시스템 내에서도 다시 학습이 되는 거고 원어민도 1대1 체크하는 이중 과정이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러닝 패스를 학습하는 것의 장점은 아이가 그 해당 문제나 개념 이해가 안 됐다면 그걸 다시 재학습하게끔 구성은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단계가 높으면은 사실은 그 단계가 높은 친구들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영어로 개념 설명하는 거 이해했고 그 다음에 뭔가 답이 왜 틀렸는지 설명했을 때 개념 이해했다면 그 다음 문제를 적용할 수 있고 간단한 질문으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단계가 조금 애매해, 낮아, 누군가 코칭이 필요해. 그런 경우들이 대체로 어느 단계예요? 그레이드 2, 그레이드 3, 이 단계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제 그 과정들을 1대1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 신청하셔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냥 소리로 그다음- 할게요. 죄송해요. 네, 질문이요? 질문이 길어서요. 네, 네네. 저 군산 링컨 더글라스인데요. 저는 몇 년 전에 이게 CCS잖아요. 이거를 저희 애들은 그레이드 8까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죄송한데 하면서 어디 제가 센터라고 문제점을 하셨죠? 군산 링컨 더글라스요. 네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는 CCS 이거를 저희 애들 그레이드 8단계까지 한 아이들도 있었고, 뭐 그레이드 5단계 이렇게 다 했었었는데, 사실은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애들이 중간에 다 레벨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별 학습으로 한다는 이점이 있긴 있지만 애들이 중간에 이제 문제를 틀렸어. 근데 그 문제가 뭐를 틀렸는지 모르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AI가 이제 자동으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으니까 자동적으로 내리든지 올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니까 아이들은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뭐를 틀렸었는지 그걸 좀 체크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제 애들 그 내려가지고 보면 그 전체적인 학습을 뭐를 했는지는 볼 수 있지만 얘가 뭐를 틀렸는지는 제가 볼 수 없었었던 거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음, 설명할 수 없었는데 그럼 여기 원어민 선생님들은 얘가 무엇을 틀렸는지를 체킹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서 "넌 이거 틀렸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네. 그냥 걔 전체적인 그냥 플로우를 보고 얘가 이제 뭐 "그레이드 5 단 거야." 그러면 이제 "그레이드 5 단계에서 이걸 배웠었는데 그냥 이런 거였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네. 그때 당시에 답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애들이 문제를 풀면서 티처 이거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제가 같이 거기 옆에 앉아 가지고 이제 같이 푸는 개념으로 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쪼끔 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그레이드 8 단계 막 높아가는 애들은 좀 어려운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을 드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혹시 인제 미장센터에서는 해당 과정을 어느 시점쯤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애들이 한 1년 전? 1 1 년 년 전, 2 전이요? 년 전에 네 다 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하고 네네. 그레이드 8 단계 하고 뭐 9 단계 그 네. 시험 패스하고 이제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다 네. 그만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드 5 단계 초등학교 지금 6 학년 된 아이가 했었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네. 컴플레인이 그거였어요. "선생님 나는 이게 틀린 거를 정확히 뭔지 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다고 하는데 그걸 못 보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컴플레인이 있으니까 그럼 스탑하자고 스탑하고 그냥 다시 다른 네. 이제 과정으로 넘어갔거든요. 네. 우선은 제가 과정에 대한 설명을 쪼끔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질문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 인제 사용하고 계신 센터인데 자 우선 답변부터 완료하자면 아이가 무엇을 틀렸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정확한 답이 뭔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은 자기가 수업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인제 저희가 진도를 정할 거고요. 거기 안에서 그 문제 유형들 틀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자, 이 학생이 이 빨간색 버튼이 떴다라는 건 재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이가 이 과정을 풀 때 지금 보시면 성취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죠? 다시 안 재평가가 보여요. 재학습이 필요한 게 맞겠죠? 제가 우선 잠깐 전체 마이크를 좀 음소거 할게요. 자, 분석한 상태에서 자, 이 지금 이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틀린 문제 보이시죠? 저희는 화면이 안 보여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가 재학습이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 버튼이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당 과정을 클릭하면 이렇게 하단에 해당 페이지가 열리고 어떤 학습을 이제 학습했고 성취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 학습을 다시 재클릭을 하게 되면 아이가 문제 푼 것 중에 틀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답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제 그 리뷰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어떤 과정이 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마 뭐 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한 그 시점에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파악이 좀 없지만 네. 네, 원장님들 답변 되셨나요? 잠깐 그 질문하신 분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군산 원장님. 원장님 어디 계실까요? 저 군산 여기 있습니다. 미장 원장님? 네. 네네. 그래서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는 저희가 그 관리자 페이지 연동 전에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 네. 지금 안내 드리는 거는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다 센터별로 다 연결이 돼서 그 관리자 페이지까지 안내를 해 드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어민 선생님들은 방금 보여드린 내용들로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그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컨셉을 정확하게 조금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는 이유는 잘 보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러닝 패스를 시험을 보면 이게 이중 언어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러닝 패스 시험을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걸로 독해 개념으로 그래머 개념으로 리스닝 개념으로 저희의 아이들은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가 미국 학교 기준으로 그레이드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러면 랭귀지 아트나 리딩이나 뭐 이러한 부분들, 매스나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학교 기준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으로 나오는데 그럼 배경 지식, 교과 지식은 우리 친구들이 모르는 거냐? 다 아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단계는 그레이드 2 이상부터 아이들을 올려놨거든요. 러닝 패스가 연동되는 친구들은 그레이드 2부터예요. 그레이드 1 이하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를 매칭해도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레이드 1, 2에 관련된 랭귀지 스쿨이나 리딩이나 매스를 할 텐데 그럼 과연 캐릭터를 모르냐 이 아이가 셀링을 모르냐 이벤트를 모르냐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 원어민 선생님한테 저희가 요청한 거는 이 친구들은 한국에선 6학년 그런데 교과는 너네들 나라의 초등학교 1, 2학년 얘네들은 다 안다. 그러면 이걸 주제로 해서 캐릭터를 설명해봐라. 셀링을 설명해봐라. 이벤트를 설명해봐라.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니? 거기에 주인공은 뭐였냐? 어디 장소에서 일어났니? 무슨 사건이 있었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내용들을 주제로 확장하는 그래서 언어 훈련하는 쪽으로 포커싱 해라. 라고 하는 게 그레이드 2의 저희의 요구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를 조금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레이드 2에서 그레이드 4 사이에 있는 아직 언어가 안착화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발화 연습을 하는데 맨날 일상적인 날씨가 좋아, 먹고 싶은 게 뭐니, 취미가 뭐야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 지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제로 해서 일상의 생활과 연계되는 언어 확장 수업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지금 방금 설명해 드리는 취지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군산, 미장, 더 클래스 원장님 센터명이 너무 길다. 네, 우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이들은 이제 언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한국 나이 기준으로 미국 학교 교과 지식이 그대로 매칭되는 친구들은 방금 설명해드린 컨셉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해되셨을까요? 원장님들 네. 이해됐으면 동그라미 해주세요, 화면에. 그리고 화면 안 켜신 분들 켜주세요. 앞으로 화면 안 켜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면 저희 줌으로 교육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이거 특강을 진행하실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원장님한테 선물 하나 드릴 건데요. 전체가 이거 열지 않으시면 선물 안 드려요, 저. 궁금하시죠, 선물? 궁금하시면 여기 화면에 오케이 해주세요. 오케이, 맞아. 오케이. 네. 월배 아이파크 양준영 원장님 정수리만 보여요. 오케이. 네. 이해되신 거죠, 확실히? 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스탠다드한 거다. 스탠다드한 아이들은 러닝 패스 시험 보면 내가 알고 있는 교과 지식보다 훨씬 낮게 나올 것이다. 왜? 영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되셨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 학습을 진행할 때 우리 원어민 선생님이 이걸 주제로 해서 일상의 언어 확장을, 발화 확장을 하려고 하는 도구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이해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살다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공백기가 몇 년 됐어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발화할 수 있어요. 교과 지식으로 연동됐으면 좋겠어요. 러닝 패스 봤는데 한국 수준과 미국 수준이 같아요. 그런 건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교과에 집중되는 선생님이 튜터링 서비스 해주시는 버추얼 스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건 프리미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진도가 따라붙기 때문에 1대1로 하시는 게 좋다. 되셨을까요? 스탠다드는 아이들의 진도가 맞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으면 동그라미. 네. 상남센터 정인수 원장님 화면 켜주시고 모두가 올 켜주셔야지 선물 드립니다. 선물. 네. 컴이 안 돼요. 네. 어우 좋아요. 이렇게 얼굴들 좀 보여주세요. 뒤쪽에 지금 다 새카매요 지금. 우리 이자명 원장님 어디 가세요 지금 운전하고. 우리 이자명 원장님 덕분에 우리 원장님들 화면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자명 원장님 덕분으로 우리 아트 페스티벌을 성공리에 마무리했고요. 본사가 생각보다 10배가 많은 지출을 하게 돼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다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이자명 원장님 위해서. 우 좋습니다. 이 교육 안 해도 된 거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다 이해했으니까 맞죠? 이해했죠? 네, 그 경험하시면 되죠, 뭐.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북미 선생님들은 6월 달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 비컨 원장님 음소거 좀 해제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요. 여기. 네. 화면 켜주셨죠? 원장님 네, 지금 네, 사용하고 네, 네. 계시죠? 네네네. 네, 어떠세요? 한번 그 다른 분들은 아직 활용하고 계시지 않아가지고 활용하고 계시는 원장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떤 학습을 하고 있고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셨는지 대략 이렇게 조금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아이들 그 러닝 팩트 레벨 테스트 마치고 아직 본격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고 샘플 수업을 한 번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이제 리포트 읽고 어머님들도 다 한 분씩 다 일일이 설명해드리고 아이들 샘플 수업 한 24분짜리 듣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피드백 일단 학생들 반응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 선생님하고 수업을 받고 있는데 저희 매일 지금 해당한 학생들은 주 2회를 24분씩 올 때마다 24분씩을 하는데 아이들 좋아해요. 왜냐면 그 필리핀 선생님들이 되게 차분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긴 해서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었는데 막상 북미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피드백을 좋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인이니까 무서워 보였대요. 그런데 수업이 너무 재밌었대요. 그거를 집에 가서 아이들이 엄마들에게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하고 또 대면 상담도 하고 일일이 전화로 성적표 분석 다 해드리고 했는데 만족도 일단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리고 아이의 현실을 볼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신뢰도가 아주 그냥 확 치솟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은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의미도 있고 아이들이 다음 학기를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도 모니터를 했어요. 실시간 모니터를 했는데 필리핀 선생님 할 때 모니터할 때하고 북미 선생님 할 때 모니터하는 거하고 뭘까 싶을 정도로 아이들이 발표도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다 해서 뭐가 좋았니? 라고 했더니 설명이 이해가 되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달라 했더니 몰라요. 그냥 재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레귤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도 기대하고 학부모님도 기대하고 아이들도 기대하고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북미 선생님들은 지금 저희가 연구소에서 한 15일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내도록 트레이닝 하기 때문에 수업을 절반밖에 배정을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센터에서 주시는 내용들, 피드백 주시는 내용들 하고 해서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이 북미 선생님들은 지금 국내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잘 맞지 않고 그리고 성실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계속 교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향하는 부분들은 올해 이 내용들을 조금 안정화하면 원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2022 개정교과가 적용될 때는 학교에 AI 튜터 제도가 들어가고 버추얼 스쿨 개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공터는 올해 이 내용들을 파일럿 테스트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온오프 버추얼 스쿨이 연동작용 잘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루어질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강은 지금 본사에서 주도적으로 이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매칭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력의 한계가 있고 원어민 선생님들도 지금 많이 세팅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팅해드리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헤드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조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전담 마크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앞으로 약 3개월 정도?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번 특강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세요. 그러면 추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학원에서 1시간,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각자 학습해야 되는 공간에서 버추얼 스쿨에서 1시간 이렇게 해서 2시간에 수강료 발생을 할 수 있고 강사, 원어민 선생님 용역 부분들은 훨씬 더 떨어지고 근데 선생님들의 서비스 퀄리티의 표준화는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뭐까지 붙냐면 이게 안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노출하고 싶어요. 그럼 라이브 레슨으로 미국 현지에 있는 버추얼 스쿨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4번, 2시간씩. 그 엄청난 노출이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특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본사가 개입해가지고 진행하고 하는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이 많이 품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큰 그림은 같이 공유해서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으로 1년 뒤 23년, 24년, 25년 2025년이 되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수업 형태가 완벽하게 공교육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장님들. 그러니까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으면 동그라미 한번 해주세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따가 선물 드릴게요. 대구 동천 이호키 원장님 화면 켜주셔야 돼요. 네, 모두가 켜주셔야지 선물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다 마무리가 됐어요. 나머지 중요한 거는 느껴보시면 돼요. 차원이 다른 특강. 되셨죠? 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캠프 한번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6월 달이잖아요. 저희가 7월쯤에 전체 저희가 교육 한번 다시 한번 안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컨텐츠가 너무 많은데 우리 원장님들이 이 많은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시고 어떤 거는 어디 레벨에 이걸 어떻게 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경험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요약 정리를 해드려야지 이 아이들한테 이거 있었지? 이거 좋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6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 사이에 대면 교육으로 다시 한번 조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뵐게요, 원장님들. 화면 켜주세요. 네. 네, 이어서 교육을 다시 좀 진행하고 저희 대표님께서 가장 중요하신 포인트를 사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까 강조하셨던 파트가 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2가지 유형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특강이 프리미엄이 러닝 패스라는 것을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저희 미장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마다 개별 맞춤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아이한테 1대1로 맞춰줄 수 있는 게 맞냐? 틀린 문항을 분석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다 잡아주는 게 맞냐? 네, 그게 러닝 패스 프리미엄 클래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가 뭐냐 하면 이제 그 스탠다드
그 중심으로 PPT와 함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보셔야 되는 중요한 파트들은 지금 화면이 혹시 그 아까 여기 뭐죠? 리딩 프로그레스 체크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이? 그러면 요 페이지 관리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아이들이 러닝 패스를 진행해요. 테스트를 보고 각자 자기 단계 학습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관리자 페이지에서 러닝 패스를 누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무엇이 비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보고 싶어. 그러시면 자, 여기 knowledge 맵을 클릭하시면 돼요. 자, 여기 knowledge 맵을 클릭하면은 지금 보시는 그레이드 1인가요? 킨더서부터 쭉 이제 다음 뭐 그레이드별로 어떤 학습들이 세팅되는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시면 이 주제들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제가 들어온 과목이 리딩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과목별로 레슨 스킬들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어떤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여부는 이렇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학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보면서 지금 이 초록색 박스들은 학습이 필요 없다라고 이미 분석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이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트로피는 이렇게 원래는 파란색이었는데 학습을 완료하면서 이제 마스터 됐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 돼. 라고 이제 결과평가가 남아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해당 페이지 관리자에서 불편함이 있어도 쓰셔야 돼요.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되셨죠? 주는 기능 그대로로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여지는 페이지, 매뉴얼 그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예를 들면 모든 스킬에 다 리소스, 뭐 워크시트가 제공되냐 그렇진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슨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선 러닝 패스였고 여기에 대한 수업을 1대1로 학습하는 프리미엄 수업이 러닝 패스 with IT, Individual Tutor 이 수업입니다. 자, 이제 거기 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린 파트가 바로 여기예요. 자, 러닝 패스 with Individual Tutor라는 것이 개별 맞춤 학습을 강화시키는 프리미엄 클래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그 학습 목적을 좀 제가 상세히 적었어요. 그래서 실시간 맞춤 학습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러닝 패스 과정 중에 학생에게 재학습이 필요하거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한 걸 다시 한번 학습자 수준에 맞춰서 발화, 기본적으로의 모든 이 레슨들의 포인트는 저희가 제2 외국어를 학습하는 아이들한테 아웃풋을 굉장히 중요시 이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스피킹 또는 디스커션 중심으로 진행을 할 거고 앞서 말씀하신 스킬을 어느 정도 이해하냐 이거는 그 플러스 알파의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학습자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수준에 맞춰서 발화부터 과목별 스킬 포인트까지 1대1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공터 영어의 고품격 맞춤 교육 서비스. 네, 홍보 문구로 혹시 쓰실 수 있으니까 제가 써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들이 이제 개설이 사실은 돼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시간표 안내를 좀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 수업을 특강으로 개설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시간표 가안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방학 동안에 또는 내가 이거를 학기 중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수강료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받겠다라고 하시면 활용해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러닝 패스는 아이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을 학원에서 하게 관리하는 시간이 사실 처음에 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개의 과목 맞춰져 있는 학습들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 40분을 배정하고요. 러닝 패스에서 가장 최적화된 시간은 1대1로 진행할 때 36분을 권장해요. 저희가 이제 수업 운영 모델이 24분, 36분, 48분
그리고 단계가 높은 아이들은 1대1은 60분까지도 개설을 해놨는데 지금 단계에서 1차 권장하는 건 36분이 가장 적절합니다. 24분은 조금 짧은 부분들이 있는데 24분은 저희가 권장하는 건 아이가 영어로 좋아하긴 하지만 발화하는 거 좀 두려워해. 그러면은 우선 짧은 시간으로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6분을 권장하고 있고 90분 중에 이제 수업이 아이가 자기 학습을 해결해야 되는 미국 학교에 세팅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시간 40분.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최소 1개의 과목은 학습이 완료가 될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그럼 그 과목을 하고 선생님하고는 러닝 패스 과정에서 아까 보셨던 빨간색 박스 그거를 이제 센터에서 스킬을 지정해 주시면 다음 주 수업에서 우리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전달해 주시면 선생님들 그 수업을 준비하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러닝 패스는 실시간으로 아이가 오늘 뜬 빨간색을 봐주는 게 아니라 앞에 누적되어져 있는 빨간색이나 중요한 스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8번 수업 중에 우리 여기 수업 이제 전주에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최적화해서 맞춤 학습으로 서비스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청하시는 경우에 상세히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그 수업하고 나면 이제 과제가 있어요. 보셨던 것처럼 워크시트라든지 아이가 다음 시간에 인트로로 그리팅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어떤 일이 있었어, 뭐 먹었어, 날씨가 어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킬 이런 거 배울 거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그 발문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그걸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팅 시간에 내가 배운 스토리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리딩 스킬과 접목된 원서가 돼지 삼형제야. 돼지 삼형제를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캐릭터가 누군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제를 정해주고 너 이 강의에서 어떤 상황에 누가 이제 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와. 그럼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인트로, 그리팅 할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걸로 우선은 몸풀기를 하고 보는 레슨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모 센터에게 받은 피드백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아이들 이제 단계가 낮을수록 사실은 발화 훈련을 많이 한 상태에서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아이가 배우는 스킬을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시간보다는 아이가 준비한 상태에서 말할 것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게끔 이 과정들을 세팅했다. 1대1 수업들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게 그리팅 시간에 진행된다. 36분 동안 이제 레슨도 배우지만 그렇게 하고 라이팅하는 경우에 워크시트도 써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뒤로 홈워크 시간이 있고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면 체크하고 집에서 해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했을 때 부모님들께 이제 화상비 플러스 뭐 수강료를 받으셔야 될 테니 정비하셔서 받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러닝 패스고 러닝 패스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센터에서 수업을 개설하신다라고 하면 90분 정도가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습을 하고 원어민 화상을 하는 게 맞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한 걸 내가 만약에 2회 수업으로 개설했어. 그래서 한 번은 원어민 36분을 넣고 나머지는 관리 수업이야. 이렇게 하셔도 사실 상관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께 제가 드리는 팁은 요걸 토대로 수업 모델을 개설해 보셔라. 자, 그럼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스탠다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국제학교라고 이제 제가 명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러닝 패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학습하는 학습 트랙에 맞춰가지고 원어민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해 주실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단계가 그레이드 1이야. 또는 뭐 킨더 5야. 그런데 영유를 나왔거나 영어로 얘기하는 거 너무너무 잘해. 그래서 이런 레슨 스킬 중심으로 아이가 수업을 좀 더 받아봤으면 좋겠어. 라는 니즈가 분명히 있으실 수 있고요. 또는 우리 학원에는 그레이드 2가 한 명밖에 없어서 우리가 그룹 개설하기가 너무 어려워. 근데 얘한테 이런 수업을 꼭 제공해 주고 싶어라는 니즈가 센터마다 다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 이제 그 공터 국제학교는 본사가 직접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클래스로 신청하시면 돼요. 자, 이제 2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국제학교는 뭐냐 하면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목의 그레이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센터에 몇 명이 모여 있으면.
4명이 모여 있어. 우리 센터에 그레이드 2가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나 신청했어요, 본사에. 공터 인터내셔널 스쿨 커리큘럼을 신청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원에는 그런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 4명이 있어도 니즈는 한 명밖에 없어. 이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저희 본사가 지정한, 개설한 그 시간대로 신청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2가지 유형인 거죠. 우리가 인원이 세팅됐으면 우리 걸로 지정된 커리큘럼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야, 우린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저희가 개설한 그 그레이드 과목으로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선은 국제학교는 과목을 2가지만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뭐 만약에 매스에 니즈가 있거나 그 다음에 사이언스 파트가 필요하면 이건 이후에 지금 진행할 예정인 거고요. 자, 과목은 라이팅하고 리딩 2과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선 각 센터에서 4명을 신청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1차적으로 아실 거고, 본사가 개설한 건 그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부터 드릴게요. 자, 지금 그룹 수업은 가장 최적화되는 수업이 1대4를 권장해요. 그래서 본사는 1대4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대4에서요. 예를 들어 우리 센터가 동탄에 있는 뭐 어울센터예요. 그리고 저쪽 뭐 그 안성에 있는 안성 어울센터, 동탄 여울센터인가? 잠깐 헷갈렸는데 갑자기. 자, 각 지역마다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이 수업을 신청해서. 그래서 그 그룹이 4명으로 구성이 됐어요. 48분 4명 수업이 찼어요. 그러면 48분 4명 주 1회 수업에 개설된 금액이 있겠죠. 수강료. 그게 지금 제 기억에 18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금액에 대한 걸 n분의 1 해서 센터로 청구서가 나가면 학부모님들이 본사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동일한 그룹 수업을 개설을 저희가 했을 뿐인 거고요. 학부모님들은 그 납부를 어차피 본사로 하시잖아요. 화상비 자체는. 그렇게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 본사가 개설한 수업 같은 경우는 2명인 경우에 오픈합니다. 1명이면 그냥 1대1 수업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다 납부하시고. 그러면 그룹 수업은 18만 원이지만 1대1은 그보다 금액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2명서부터는 그 그룹 수업으로 개설이 오픈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신청 방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이제 그러면 어떤 과목, 그 다음에 여기 그레이드의 커리큘럼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리딩하고 라이팅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킨더서부터, 예를 들면은 리딩은 킨더를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드 1서부터 그 그레이드별로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그 스킬들을 정리해 놨고요.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서 꾸준히 쭉 하면 라이팅 수업만 쫙 받는 학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께 프로그램 소개를 해주시면 되고, 커리큘럼은 정리된 표는 저희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그레이드 지금 저희가 6까지, 지금 우선은 5까지는 레슨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고요. 그거를 이제 원장님들께서 개설된 본사 거를 신청하실 건지 그룹을 만들어서 신청하실 건지만 정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건 러닝 패스는 몇부터 열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레이드 2부터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드 1이 지금 공터 인터내셔널 스쿨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미국 학교 해당 컨텐츠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프랩 수업을. 그럼 학원에서 관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그래서 레슨 스킬을 학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고, 선생님이랑 같이 프랩처럼 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레슨은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그걸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업을 신청한 킨더 아이들은 레슨 개념을 선생님이랑 같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인터랙션 하면서 워크시트를 마무리하고 워크시트를 집에서 숙제로 해오거나 다음 시간에 이제 관리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프랩 수업이 없어도 수업은 진행이 가능하지만, 우리 학원에서는 프랩 수업 꼭 해주고 싶어. 그러면 관리 시간을 짜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셨죠? 그래서
60분, 최소 60분 정도면 되고요. 그 라이브 레슨 인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가칭이었고 그 전에 지금 국제학교 수업은 48분 기준으로 그룹 1대4로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1대4 그 그룹 수업을 할 때 앞쪽에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한 비디오 프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있었던 숙제를 간단히 체크하고 본 수업이 들어오는 형태. 그러면 60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90분으로 개설했다라고 하면 뭐가 돼요? 레슨이 끝나고 나서 리뷰, 그 다음에 하나는 홈워크, 또 추가적으로 홈워크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학원에서 마무리하고 보내주실 수 있게끔 하는 게 90분 권장 이제 가안이에요. 그래서 예를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것을 1회 짤 거야? 아니면 주 2회 등원시킬 거야? 수강료를 어떻게 할 거야를 설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 관리를 딱히 안 하고 그냥 이 수업만 그룹 수업 신청해서 워크시트 하고 하는 형태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내가 그럴 여력이 되지 않아. 근데 만약에 좀 관리할 선생님도 계시고 강의실도 좀 있고 하시다면 이런 식으로 짜셔도 돼요. 자, 그러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면 지금 혹시 아직 이제 12시죠? 저희가 교육은 1시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다 왔어요, 원장님.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자, 지금 전체적인 클래스 플로우가 어떻게 될 거냐. 그리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자 지금 저 무슨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스탠다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스탠다드 수업은 뭐가 된다? 그룹 그 과목을 지정하고 지정된 그레이드의 그 스킬들을 순서대로 배우는 것을 스탠다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잠깐 제가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코스예요, 라이팅이. 주 1회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48분짜리. 그래서 이제 최소 3개월이 필요한 클래스다. 그레이드 1 라이팅 수업을 하면 12주 수업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께 소개해 주시면 되고요. 3개월 동안에 아이가 그레이드 1의 이 주제로 라이팅 수업을 마무리할 거다라고 소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반적인 그냥 오늘이 어땠냐라는 일상을 묻지 않을 거다. 아이가 배우는 그 해당 스킬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준비한 내용을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이제 어느 단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단계가 조금 있다면 그 디스커션의 어떤 그 인트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계가 조금 낮을 때는 그거를 발화 훈련으로 준비된 내용을 많이 아이가 말해볼 수 있는 과정으로 그리팅 시간이 세팅이 되는 거고 그걸 토대로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울 스토리가 이건데 또는 우리가 배울 레슨이 이건데 라고 하면서 레슨 스킬 포인트를 짚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글을 써보거나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를 같이 풀어보거나 그 다음에 원래 프랙티스로 세팅된 문제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진행해 보거나 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이 홈워크라는 거는 첫날은 홈워크에 대한 설명 필요하니까 안내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수업을 받았어요. 그럼 두 번째 날부터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제가 이거는 단계마다 이제 강의 내용들이 좀 어떻게 다루고 뭐 이걸 설명드리려고 잠깐 넣어놨지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워크시트까지 레슨 스킬 보면서 그리고 아까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배우는 이제 레슨이 예를 들면 지금 이 강의 개념은 라이팅 중에 그거예요. 개요하고 엔딩을 어떤 식으로 토픽을 짤 거냐라는 것이 이제 레슨 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그 포인트 안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주제를 미리 던져줄 거예요. 수업을 준비해 오라고. 이제 디스커션이 아닐 수 있죠. 뭐 그레이드 1 친구들은. 그럼 자기가 발화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가지고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단계에 따라서 좀 조정하면서 그리팅 시간을 갖고 이렇게 해서 레슨 포인트를 한번 짚고 그 다음에 이게 단계가 높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정말 디지털 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레이드 6일 때 보여지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개념을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워크시트로 선생님과 함께 처음에는 이거 숙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라는 설명을 해줄 거고 아이가 이제 이걸 정리해 올 거고 그럼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제 홈워크를 직접 체크하는 시간이 따로 두 번째 수업부터는 배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팅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홈워크에 대한 걸 다시 마무리하고 본 수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수업 영상들은 저희가 지금 교육하는 선생님들 교육하거나 할 때 진행됐었던 것들 일부 제가 조금 편집은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간단히 좀 지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So when we listen to the story, we need to think about how Little Red Riding Hood responds to those events. So make sure you listen and let's see how she responds, okay? We'll start here. 이게 일반적인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수업 운영안으로 제안하고 교육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이들한테 지금 보면은 이거 동화 제목이 한국말로 뭐죠? 빨간 모자인가? 빨간 모자가 맞나요? 빨간 망토지. 죄송합니다. 빨간 망토. 얘가 모자를 쓰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스토리에 대한 걸 가지고 캐릭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대한 걸 던져주는 건 학습자 수준에 맞게 던질 거라는 거고 그리팅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스킬에 대한 포인트들을 짚어주고 내용 안에서 발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럼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이제 아웃풋을 끌어내는 과정으로 던질 질문인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던진다 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설명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니까 그리팅 시간은 반드시 준비된 내용들을 좀 훈련해서 얘기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으로 세팅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리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딩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조건들은 동일해요. 그리고 커리큘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딩은 라이팅보다 조금 더 스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레이드 1이 최소 19주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이거를 몇 회차 수업으로 세팅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3개월 갈 거야? 아니면은 4개월 갈 거야? 아니면 5개월 갈 거야? 이렇게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스탠다드 봉터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커리큘럼표 이제 정리된 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수업, 특강 모델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특강 수업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듣다 보니까 나 이거 우선 당장 너무너무 원하는 어머님이 있고 먼저 해보고 싶다라는 것에 니즈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사실은 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센터에 지금 전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본격적으로 전달한 거. 왜냐하면 밴드에 글이 한번 올라갔을 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다음 주까지는 교육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먼저 신청하신 센터들은 그 파일럿 수업도 한번 보여드렸고 그다음 신청된 것으로 이제 수업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데 어제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1일, 2일이 지금 연휴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수업 신청하셔서 먼저 진행하는 센터들의 수업 관리부터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계속 교육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근무 시간 안에 저희가 교육 시간이 지금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이제 수업 퀄리티를 유지하고 추가 강사를 채용했을 때도 좀 더 헤드 선생님이 되실 수 있게끔 하고자 계속 맞춤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러면 6월이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까지 2주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2명의 선생님이 수업이 꽉 차게 되면 전부 다 마감이 우선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6월 달부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얼리버드 찬스가 있습니다. 자, 6월 19일 월요일부터 수업을 스타트할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께서는 오늘 전체적인 안내를 받으셨고 엄마 떠오른 아이들이 있어. 상담하실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다음 주까지 피드백을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본사가 그럼 개설한 수업이 어떤 건지도 시간표도 뒤에서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6월 19일부터 시작하는 클래스는 마감이 되면 앞으로 그대로 쭉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정 반드시 체크 부탁드리고요. 본사가 1차 개설한 수업부터 조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일부터 시작하는 수업은 제가 좀 시간을 넉넉히 좀 마련을 했고요. 신청 기간은 오늘서부터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능하고 마감이 되면 마감이지만 저희가 이제 최종 마감은 16일 금요일까지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간대별로 무슨 과목이 먼저 개설됐는지 안내를 드릴게요. 자, 라이팅 수업이에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원하는 시간대가 4시서부터 6시 사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GR 단계 친구들이 이 시간대 가장 많이 좀 포진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1차 예측을 했고요. 우선 4시 라인 때하고 5시 라인 때 그룹 수업이 개설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본사가 개설한 수업이고요. 지금은 저희도 사실 신청이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레이드는 가안으로 지정해 놨어요. 낮은 그레이드서부터.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자, 라이팅이 48분 1대 N 수업 4명 마감, 4명 기준으로 마감을 말씀드렸고 48분 동안 그레이드 1부터 그레이드 5까지 우선 다 오픈은 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금요일 날 4시부터 4시 48분이 그레이드 3으로 먼저 찼어. 그럼 그냥 마감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를 먼저 밝혀주셔야 돼요. 우리 센터에 몇 명이 또는 한 명의 친구가 월수금에 이 시간 다 가능해요. 라이팅 신청할게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그룹핑을 할 예정인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라이팅하고 리딩하고 요일을 우선은 월수금 화목으로 나눠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목에 무엇에 관심이 있다. 라고 좀 넓게 주셔도 되고 저희 월요일 날 그레이드 2에 라이팅 수업 신청할게요. 학생 이름, 기본적인 정보 주시면 그렇게 해서 아예 픽스하고 그 반이 몇 명 이상 모이면 2명 이상 모이면 마감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금액 안내를 해주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액 안내를 하실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저희의 수강료 정책이에요. 그러면 이 공터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경우가 48분 1대 N, 자 18만 원인데 부가세 별도라고 봐주시면 되고 결국 19만 8천 원에 대한 N분의 1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대1 수업을 하면 14만 원이죠? 맞나요? 그런데 2명이 모였어요. 예를 들어. 그럼 19만 8천 원 나누기 2. 자, 계산은 대충 9만 원? 좀 넘겠죠. 뭐 어쨌든 그 정도의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저 그러면 전 차라리 1대1 하겠습니다. 그럼 1대1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되셨죠? 근데 2명이 학생이 다른 센터 친구들이랑 같이 온다고 하면 그 또한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수업을 준비해서 그 클래스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최소 2명일 때가 1대1 신청하시는 것보다 금액대가 낮아지고 해서 2명부터 개설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금액들은 밴드에 사실은 공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 오픈 개설된 거고요. 만약에 우리 센터에서 4명 신청할 건데 혹시 3시나 이럴 때 시간이 가능한가요? 문의 주시면 가능한 부분들 바로바로 답변 드릴 거고 이번 주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신청하시는 것, 그 다음에 본사가 개설한 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 다음 주까지 다 그 신청 받고 본 수업은 이제 19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센터에서 그룹을 지금 이 북미 원어민 선생님 수업을 신청하실 거다라고 하실 때는 다음 주 금요일 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따로 수업 준비라고 저희가 확인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금요일 날 신청하시면 월요일 수업을 만약에 신청하신다라고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우선 수업 신청,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청은 목요일까지로 마감할게요. 되셨죠? 그래서 문의 주시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특강에 대한 지금 이제 추가로 새롭게 개설된 수업에 대한 안내였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스템 채널, 그 다음에 라임 타임, 그 다음 리딩 for phonics 1차적으로 교육 영상 토대로 진행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수업 어떻게 확장시키실 수 있는지 가이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